불면증은 지금 3년째나 4년째거든요. 근데 매일 저녁 약 2개짜리 먹어야 잘했어요. 면담하는 그날부터는 하나를 반쪽 잘라서 1개 반 먹고, 그 다음 또 1개만 먹고, 일주일 열흘쯤 지나서부터 거의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자고. 9시 되면 자라 하잖아. 평상시 습관대로 하면 그때 못 자잖아요. 우리 내가 이제까지 중에서 제일 꿀잠 잤어요. 갔다가 이제는 불면증은 완전히 해결됐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불면증, 참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게 불면증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고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거래요. 그만큼 잠이 우리 건강에, 그리고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는 뭐 하루 이틀 밤은 아무렇게나 뭐 셀 수가 있다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면은 하룻밤만 새도 막 휘청휘청 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점점 몸이 질병화가 되면서 거기에 잠까지 자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 신체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 불면증이 오기 전에 꼭 거치는 단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내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보통 다 불면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불면증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왜 우리가 예민해지고 왜 우리가 불면증이 오게 되는지, 그런 다음에 또 불면증으로 인한 그 다음의 단계는 왜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이 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어떤 분들은 이루기가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잔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자꾸 깨요. 그리고 다시 수면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오는데, 이 예민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지면은 보통 때는 그냥 허허 하고 넘길 수가 있겠지만은, 신경이 예민해지면은 보통 때도 괜찮은 게 어떻게 돼요? 자꾸 거슬리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신경이 예민하게 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신경은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는 약간 떨어져 있고, 그 떨어진 곳을 신경 전달 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신경 전달 물질로 내보낼 때 꼭 필요한 미네랄이 칼슘이고, 내보낼 때만이 아니라 받을 때도 꼭 필요한 미네랄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다 그러더라도 이 칼슘이 부족하면은 이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신경이 이때부터 불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는 소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 불안한 게 해결이 되지 않고 신경세포의 신진대사가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증상이 불면증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칼슘 결핍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불면증이 있다가 나중에 한 번씩 내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원래 우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 안 돼요. 그리고 갑갑한 느낌이 한 번씩 들기도 시작하고, 또 한 번은 호흡곤란이 오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벌써 불안증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불안증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정형적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정형적 우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인 우울증과는 틀려요. 정형적인 우울증은 우리가 죄책감이 들고 삶에 의욕이 없고 죽고 싶고 이런 것을 정형적인 우울증이라 그런다면은, 비정형적인 우울증은 우리가 예민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가끔 가다가 팔다리가 엄청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보통 생활을 해요. 즐거울 때는 즐겁지만 한번 우울함에 빠지게 되면은 급속도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우리 신경세포의 신진대사가 계속 저하되고 칼슘이 계속 결핍이 되면서 신경이 불안해지면서 바로 심각한 정신질환인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오게 됩니다. 우리 불면증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신경세포의, 뇌신경세포의 신진대사 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는 칼슘 결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슘 결핍과 신진대사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면증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칼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칼슘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대량의 칼슘은 바로 생씨앗과 생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씨앗과 생채소즙을 많이 먹으면서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해 준다 그래도 우리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인 비타민 D를 충분히 같이 공급해주고, 하지만 이 비타민 D는 알약이나 정맥 주사인 비타민 D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이 비타민 D는 바로 햇빛에 있는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와 생씨앗을 많이 공급해주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충분히 쬐어준다면 충분한 칼슘 공급이 되고 비타민 D가 흡수를 도와줘요. 이 흡수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흡수가 잘 된 칼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줘요. 등산도 하고 낮에 밖에 나가서 계속 활동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칼슘 결핍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이, 좋은 영양이 우리 몸에 충분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올라가고 간 기능이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게 되고 신진대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이 계신 분들은 충분한 칼슘을 공급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밖에 나가서 계속 활동하고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외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햇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우리 마음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이 햇볕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때문에 햇볕은 피하는 게 능사인 것으로 요즘 잘못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외선이 가장 심한 대낮에 12시에서 2시 정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우리가 많은 햇볕을 쬐면 쬐수록 많은 비타민 D가 흡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충분한 칼슘 공급, 햇볕, 운동, 그것이 바로 불면증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치유법입니다. 감사합니다.